어휴, 합시다. 일단 시행이랑 사건 뜻을 먼저 말해줄게. 시행은 일단 씁시다. 일단은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 시행은 일단 쓰고 뜻을 설명해 줄게.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기 결과가 우연에 의해 여기 두 개가 중요하거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같은 조건에서. 너네 예시를 들어서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그 주사위가 중간에 깨져버리면 안 된다고. 같은 조건에서 반복돼야 돼. 주사위가 뭐 깨져버리거나 뭐 바닥이 꺼진다거나 그럼 같은 조건이 아니지. 확률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 우연히 진짜 우연히. 막 도박장 가서 꾼들이 막 주사위 막 사기치고 그러면 확률이 바뀌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걸로 내게 하잖아. 걔네는. 그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사람이 개입된 건 우연이라고 하면 안 돼. 정말 우연히 반복했을 때 확률이 수렴해야 돼. 너 큰 수의 법칙이라고 아니? 많이 시행하면 확률이 높아. 확률이 점점 수렴해야 돼. 만약 동전 던질 건데 동전 뒷면 나올 확률, 앞면 나올 확률 둘 다 2분의 1이지. 근데 한 4번만 던져도 쳐봐. 앞면 3번 나오고 뒷면 1번 나온다 쳐봐.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시행을 무한히 늘려갈수록 둘 다 2분의 1에 수렴해.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확률은 어쨌든 2분의 1에 수렴해야 돼. 주사위도 마찬가지. 1부터 6까지 다 6분의 1씩 나와야 돼. 근데 막 주사위 3번 연속 던졌는데 111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시행을 무한히 반복하면 어쨌든 다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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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누가 개입하면 안 돼. 그리고 사건은 뭐냐면요, 간단하죠. 시행의 결과입니다. 시행의 결과.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할 건데,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죠. 뭐 여기까지는 했던 거죠. 다 여기까지는 쉬워. 그냥 경우의 수랑 사건이 뭔지 용어 정리한 거니까
중2 때도 나와 있고. 여기 3번 합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이 중요하죠. 합의 법칙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건 A, B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경우의 수 세라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죠.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 합의 법칙이. 일단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가지라고 합시다. M. 이번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 가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M이랑 N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 이런 거에 예시로 뭐 했냐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랑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짝수랑 홀수가 겹쳐? 안 겹치지? 그럼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3가지,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 3가지 더해서 6가지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사건 A, B가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A, B에 대하여 이번엔 똑같은 말 쓸 거야. 일단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둘 다 똑같이 이번에도 M, N 가지라고 합시다. 근데 이번엔 조건이 다르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는 M 플러스 N까지는 같은데 빼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도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 사건 A를 주사위 던질 거야.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일단 A가 그거야. A가 짝수 나올 경우의 수야. 사건 B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경우의 수. 소수 뭐 있니? 1부터 6까지 2, 3, 5 있지. 2, 3, 5. 짝수는 뭐 있니? 2, 4, 6 있지. 2가 겹쳐버려.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줘야 돼. 세 가지 더한 다음에 한 가지 빼줘야 돼. 이거는 완전 쉬운 예시고 너네가 그래도 그걸 잘 구분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나,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그래서 애초에 여기 빨간색 별표를 왜 1번에서 쳐놨냐면 애초에 너네가 사건 나눌 때 안 겹치게 잘 나눠줘야 돼. 계산할 때. 뭐 그런 건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동시에란 말이 사건에서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란 말이 좀 약간 애매하거든. 동시에란 말만 있으면 똑같이 막 주사위랑 동전 던질 건데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라는 말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단 말이 아니다. 주사위랑 동전을 한 번에 슉 던지는 게 동시에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주사위 던지고 한참 있다가 동전 던져도 사건이 안 끝나면 동시에 던진다고 말해 여기서는. 그래서 동시에란 말이 헷갈리면 안 돼. 시간대가 같은 게 아니야. 사건이 끝난지 안 끝난지가 중요한 거야. 네. 애매하지? 사건이 끝난지 안 끝난지 확인해야 돼. 이번엔 곱의 법칙. 언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번엔 똑같이 일단 두 사건 A, B 일단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이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 너네 동전 던졌어. 동전이 앞면 나왔어. 그렇다고 주사위 눈 나올 확률이 바뀌어? 다 6분의 1이잖아. 안 바뀌거든요. 그 말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야. 동전 던져서 그 결과가 앞면이라고 주사위가 나오는 확률이 안 바뀌어요. 그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이거 좀 합의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사건 A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얘를 N가지라고 하면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를 M 곱하기 N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동시에란 말이 있지. 동시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동시에가 같은 시간대가 아니야.
동전 던졌을 때 사건 A가 동전이라고 합시다. 동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라는 말은 동전이 앞면일 때 나올 수 있는 주사위 경우의 수 몇 개니? 6개겠지? 동전이 뒷면일 때 나올 수 있는 주사위 눈의 수 경우의 수 6개겠지? 각각에 대해서 다 6개야. 그래서 M 두 가지, N 6가지 곱해서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랑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12개입니다. 12개. 말이 어려운 거지. 다 했던 거야. 그냥 동전 2개, 아니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몇 개야? 물어보면 다 12개요 말하잖아. 말만 어려워진 거야. 이거 똑같이 여기 나와있죠. 예시가 동전 M개를 던질 거야. 그리고 주사위 N개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동시가 한 번에 와랄라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동전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 다 던져도 동시에야. 동시에 사건이 안 끝나면 동시에 다. 근데 동전은 각각 앞면 뒷면 나올 확률 경우의 수 이렇게 있겠죠. 쭉 할 건데 M이 동전이 M개 있대요. M개. 그 다음에 주사위는 마찬가지. 얘도 6이겠죠. 6 곱하기 6 곱하기 얘는 N개래요.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동시에 던질 거야. 곱해야 돼요. 그래서 2의 m제곱 곱하기 6의 n제곱까지가 나옵니다. 동전 던지는 거 기억나죠? 동전 3개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2의 세제곱 8개인 거 기억나지? 4개 던지면 2의 4제곱 16개. 주사위도 마찬가지. 2개 던지면 36개 나옵니다. 3개 던지면 6의 세제곱 216개 나오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니까 동전이 앞면 나오고 주사위가 나올 확률, 나올 경우의 수, 계속 확률이라고 하네. 경우의 수인데. 그리고 동전이 앞면 뒷면 나올 때 나오는 주사위 경우의 수 각각이 다 있기 때문에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할 건데. 가위바위보 규칙을 모른다 하는 학생 있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없죠? 가위바위보 규칙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겠는데. 몰라요? 가위바위보. 가위가 보를 이기고 바위가 가위를 이기고 보가 바위를 이기고. 2명 있을 때는 심플해. 2명 있을 때는 심플한데 3명 있을 때가 문제지. 비긴다라는 말이 뭐니? 비긴다. 승부가 결정이 안 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위바위보 비기는 경우의 수 구할 때 다 같은 거 내면 비기니까 3가지인가? 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다른 거 내도 비기는 거예요. 알지? 오, 이러고 있네. 다 다른 거 내도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는 경우의 수는 총 9개 나와. 다 같은 거 내는 경우의 수 3가지. 이건 납득되지? 그리고 다 다른 거 내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나오거든? 왜냐면 내가 가위로 비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2개야. 왜? 주먹보 이렇게 3명이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먹으로 비기는 경우의 수 2개. 얘도
보로 비기는 경우수 2개, 총 6개고요. 서로 다른 거 내는 경우의 수가, 그리고 다 같은 거 내는 경우의 수가 3개라서 9개입니다. 9개. 뭐 이게 이번에선 비기는 거 말고 A만 이기는 경우의 수로 구할 거야.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몇 개일 것 같아? 3가지. 4가지. 어떻게 4가지가 나오냐? 한번 말해봐라. 보세요. 가위를 냈을 때 주먹 보고 그거 하나. 나 주먹 냈을 때 가위 음. 그다음에 분해 냈을 때 주먹 하고 또 있어? 얘가 그 이기는 경우의 수가? 가위 냈을 때 가위 보. A만. 아 거기 밑에 분할이 돼 있잖아.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거야. 아까처럼 A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따로, A,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따로, A, C가 이기는 경우의 수 따로. 그래서 이렇게 세야 더하기만 할 수 있다고. 겹치는 경우를 안 빼고. 근데 그래도 틀렸네요. 많이 아니었어도 지금 4가지보다 그래, 더 나오지. 총 9가지 나오지.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3가지야. 3가지. 가위로 이기거나 보로 이기거나 주먹으로 이기거나. 이번엔 A와 B가 이길 거야. 얘도 똑같이 3가지거든. 왜냐면 A, B가 이기려면 A, B는 일단 같은 거 내야지. 근데 걔네가 이겨야 돼. 그럼 C는 자동적으로 지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가위로 이기는 경우의 수, 보, 주먹 3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리고 A, B나 A, C나 똑같고. 그래서 A가 이기는, 이번에 A만 이기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A가 전체적으로 이기는 경우의 수는 총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예제야. 쉬운 예시. 왜 이렇게 나눠서 했냐면 이런 걸 분할이라고 해. 분할. 경우의 수 셀 때는 너네가 얼마나 분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야. 그러면 총 가지수가 36가지예요. 가위바위보. 27개요. 왜요? 응? 잠깐만 생각해보면 왜 36개로 생각한 거야? 아, 저 B가 중복이 되네요. 3의 세제곱. 왜 36개가 나와?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해서. A가 이긴 경우의 수 9가지랑 B, C에 합치고 대성이 합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A와 B가 이긴 경우에 수 중복이 돼. 중복되잖아. 겹쳐. 27가지야.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중학교 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주냐면 분할. 더하기만 최대한 해보자. 여기 아까 뭐 했어? 겹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야 된다 했잖아. 27가지. 이 빼는 게 문제 어려질수록 정말 헷갈려. 그래서 분할을 잘해야 돼. 분할을 잘 나눠줘야 돼. 너네가 사건의 경우를 잘 나눠줘야 돼. 더하기만 하려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어떻게 분할하냐에 따라서 문제의 경중이 달라진다.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아이고, 이거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수인데 얘도 잘 들어야 된다. 이것도 헷갈리거든. 500원짜리 A, 100원짜리 B, 10원짜리 C 개가 있어요. 각각 한 개 이상을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얘는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래. 금액의 가지수.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가지수 다른 거 알지?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이에요. 맞아. 근데 저거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A가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도 계속 늘어나. A, B, C 그대로 써.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금액이 겹친다 안 겹친다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요, 각각 1 더해서 곱해 줄 거야. 근데 하나 해줘야 돼. 뭘? 뭘 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왜일까? 왜냐면 저 그 A 플러스 1에서 1이 뜻하는 게 안 내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개 다 안 내면 맞아. 이 지불하진 않으니까. 빼기 1 해줘야 될 때가 있어. 이 플러스 1은 왜 하냐면 얘네는 안 내는 경우의 수도 같이 세준 거야. 뭔 말이냐면 500원짜리가 3개 있다 치자. 근데 500원짜리 3개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가지야.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안 내거나. 그래서 4가지. 그래서 플러스 1 해준 거야. 알겠니? 이 플러스 1이 왜 있는지? 안 내는 것도 경우의 수라고. 아니? 그냥 잘해야 된다. 근데 문제 뭐라 했어? 아니 문제에서 이런 게 아니라 너 돈을 안 내는 게 내는 거냐? 지불 방법이냐? 빵원 내는 게 지불 방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안 내는 경우의 수를 하나 빼준 거예요. 영어 내놓고 나 돈 냈어요 이러지 않잖아. 어디 가서 맞아야지 그러면. 파격세. 야, 각각 하나씩은 안 낼 수 있어. 500원짜리 하나 안 내면 뭐 100원짜리 내고 10원짜리 내면 그건 지불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안 내버리면 돈 앉아놓고 저 지불했는데요? 하면 뺨 맞겠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를 빼준 거야. 전체를 안 낸 걸 하나 빼준 거야. 이번엔 금액이 겹칠 때 겹친다는 소리가 뭔 말이냐면요, 말로 설명. 그러니까 500원짜리 2개 있어. 500원짜리 2개 있어. 그리고 100원짜리 5개 있어. 그러면 낼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의 수가 어떨 것 같아?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5개 있어.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금액의 방법의 수 몇 개 있을 것 같아? 10개. 18. 14개. 응? 겹친단 말이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잖아. 500원이잖아 100원짜리 5개 있으면. 네. 그 말이 겹친다는 말이야. 만약 10원짜리 10개 있으면 이것도 겹친단 말이야. 10원짜리로 100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방법은 다르잖아요. 지불 금액의 방법은 총 얼마인지만 따지는 거야. 총 얼마인지. 너 100원짜리 5개 낸 거랑 500원짜리 하나 낸 거랑 달라? 방법은 다르죠. 방법은 다르지. 그게 또 있어. 지불 방법의 개수랑 지불 금액의 가지수랑 또 따로 다녀요. 그러면 1번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거. 맞아요. 맞는 거야. 아니면 금액 겹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로 써도 된다고.
문제에 나왔을 때.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100원짜리 500원 못 만들잖아. 이런 경우는 안 겹친다고 말하고 그냥 바로 이 방법 쓰면 돼. 15 44 16에서 1 뺀 거 15가지가 총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거 안 가르쳐가지고 일일이 다 했잖아요. 알려줬니 혹시? 책에도 안 나와있을 건데. 근데 겹칠 때도 어렵진 않아. 겹치는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개수를 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방금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있으면 500원짜리 하나를 100원짜리 5개로 바꿔서 총 100원짜리 몇 개냐? 10개인 걸로 생각하고 지불 방법의 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가 3개 다 샀을 때 5개 있을 때. 그러니까 100원짜리 5개 있을 때 그냥 100원짜리 5개를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사는 큰 걸 작은 걸로 바꿔야 돼.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야 돼. 금액이 겹칠 때는 큰 거를 작은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예시를 들면 금방 알 거야. 동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개인가?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보는 숫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동전이 금액이 겹치니 안 겹치니 100원짜리로 50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금액이 안 겹치는 문제예요. 그냥 이때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는 같아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는 통상적으로 좀 달라. 뭐가 더 많을 것 같아? 지불 금액의 수가 더 많을 것 같아? 방법의 수가 지불 방법의 수가 더 많아. 지불 금액은 겹치니 1,000원짜리 낸다고 1,000원 낸다고 생각했을 때 500원짜리 2개 내놔.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불 금액의 수는. 근데 지불 방법의 수는 아까 몇 개 했어? 2개 있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불 방법의 수가 조금 더 많아 원래는 금액이 겹칠 때. 근데 안 겹치면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있어. 어때? 같아요. 지불 방법의 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으면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또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0개, 또는 500원짜리 0개, 100원짜리 하나. 0개 0개 내는 건 큰일 난다 했어요. 그건 지불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 몇 개? 3개밖에 없어. 똑같잖아. 아까 우리 구한 거 똑같잖아.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빼기 1. 3개 맞잖아. 이때 지불 금액의 수 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냐? 지불 금액은 몇 원인지 생각하면 돼. 600원, 500원, 100원. 뭐 더 낼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는 금액이 안 겹칠 때 똑같이 나오고, 금액이 겹칠 때는 지불 방법의 수가 좀 더 많다. 같거나 많아요.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문제를 이어서 풀면 3개일 때 금액이 안 겹쳐요. 만들 수 없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안 겹치니까 그냥 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빼기 1 해서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둘 다 똑같이. 한 번 듣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너네도 집에서 좀 이걸 다시 복습할 때 생각을 좀 해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엔 500원 2개, 100원 5개, 10원 4개 있어. 얘는 금액이 겹치는 거니 안 겹치는 거니? 겹쳐. 동전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금액이 겹치는 거야. 겹칠 때는 큰 거를 작은 걸 바꿔서 풀어야 돼. 50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지불 뭘 세야 돼? 방법의 수.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쳐야지. 지불 방법의 수를 세야 된다. 그냥 100원짜리를 5개 낼 때 그냥 저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요. 일단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해? 에? 4 곱하기 1 곱하기 90. 4? 네, 3 곱하기 3 아니냐? 3 곱하기 또 바꾼다지 않았어요? 아니야, 일단 안 바꾸고. 그러면 18에 5가 90, 89까지 나오거든. 이거 지불 방법의 수다.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야. 금액이 아니라 방법이야. 1,000원짜리 내는 건 방법이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큰 거를 작은 걸 바꾼다 했다. 500원짜리를 500원 2개를 100원 10개로 바꾼 다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는 건 똑같이 세면 되거든요. 이때는 뭘 구하는 거냐면 지불 금액의 수야. 금액의 수. 동전 바꿨으니까 500원짜리 빵에 100원짜리 몇 개? 15개 더하기 10원짜리 4개니까 4 더하기 1
이때 만약 10원짜리가 10개 있었잖아? 그럼 또 바꿔야 돼. 좀 더 어려운 거야. 여기다가 빼기 1 해주면 이거 얼마인가? 16 곱하기 5니까 80에서 1 빼니까 79. 10원짜리가 10개 있는 거. 응? 만약에 10원짜리가 10개 있었으면 또 바꿨어야 된다고.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그래서 여기 가지수 보면 지불 방법의 수가 지불 금액의 수보다 많죠. 금액이 겹칠 때는 지불 방법의 수가 더 많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지불 금액의 수는 이거 1,000원짜리 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 그걸 다 하나로 본다고. 그래서 가지수가 줄어드는 거야. 경우수가 줄어드는 거야. 방송을 여기서 끝내고 2차 모형식에서 아까 수업 시작 전에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근해 분리? 그 1스텝 한번 풀어주시면 아 그래. 1스텝? 개념 유형을 이해를 안 해볼까요? 이거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수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